함께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깡세 인사이드 강재운영입니다. 시장 먼저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가 오늘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증시 전체 다 마찬가지인데, 금요일날 미증시에 대한 하락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받는다던데. 그래서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가 1.6% 전후, 그리고 코스닥이 2.1% 전후에 급락이 나타난다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반등을 할 만한 여건이 전혀 없다로 봐야 되겠죠. 우선 거래대금으로만 볼 때는 거래대금 자체가 뭐 크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현물 쪽에서가 매수세 자체가 거의 없다가 된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침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확대가 되면서 만기 이후로 거의 3만 계약을 넘는 그 정도의 누적 매도가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 자체가 굉장히 세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베이시스 역시도 좀 더 악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프로그램이 추가로 더 출회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다 되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앞서 3월 달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대가 3,000포인트 조금 윗자리인데, 여기까지 현재는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다 미선물도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0.6%에서 7% 사이 여기서 하락을 보이고 있고, 환율 역시 직전의 고가를 넘어갔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겉으로 보는 이제 해외 증시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부정적인 쪽으로 작용한다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뭐 차별화가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다 하락이 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리오프닝 관련해서가 하락이 좀 세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의류 쪽이라든지 내수 유통, 그리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항공 이런 쪽까지 다 하락이 세다 되고, 그다음에 철강주들도 오늘 하락이 있고, 그다음에 화학주 역시 하락을 보인다입니다. 그리고 IT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제 저점을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외적으로 그동안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줬었던 LG노텍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이런 쪽도 하락을 한다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완성차는 이따가 5자의 실적 발표를 보고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부품 쪽에서가 역시 하락이 세다 되고, 2차전지 소재 쪽 역시도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납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일부 테마 종목 정도가 움직인다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팜오일에 대한 수출 중단을 했다 이 관련주들하고 더불어서 음식료, 사료 이런 쪽이 아직까지 좀 더 움직인다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시장 자체가 박스권의 중간 마디를 하이했다가 돼버리면 투자 심리 자체가 또다시 직전의 저점을 깰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급냉 구간에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매수세가 없다가 되는 거고요.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하락이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2690이라는 자리대, 이 라인대가 박스권의 중간 마디가 되는 자리였는데, 이 라인대를 지난주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낮게 출발해서 반등이 나왔던 케이스였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는데, 바로 이제 앞전에도 이제 3월 중에 4월 중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되기도 하고, 이 가격이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1월달 종가 그때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움직인 자리대가 1월달에 종가상에서의 저점 자리대 여기서 움직인다는 이야기인데, 우선 이제 요 저점 라인대를 현재 지켜지느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선은 이 중간 마디를 살려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중간 마디를 올라타려면 시장에서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미증시에서가 반등이 나온, 아니면 국내 증시에서 실적 모멘텀을 받아서 움직이건 이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에서 수요일날 전후가 돼야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수요일날까지 모멘텀이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가격대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가 누적 매도가 상당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누적 매도가 단기적으로 이제 3만 계약까지 늘어났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외인들의 선물 쪽에서 누적 매도가 많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쪽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고, 이 부분이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들어올 때는 상당히 또 가파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는 그 모멘텀 자체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준에 있는 매매 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다 빠진다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3%가 넘는 그런 하락을 보여준다는데, 현대제철은 이제 익절가를 좀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제철은 지금 현재는 지지라인대에서 잘 받는다가 되긴 하는데, 시장에서 변동이 좀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전에 이제 손절가에서 익절가를 바꾸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을 42,200원으로 익절가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현재 2%대 하락을 보이면서 앞전에 손절가 기준에 왔다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 종가 기준으로 움직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도 현재는 1%대 하락을 보여준다되죠. 그래서 기아는 이제 이따가 오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모멘텀 더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선방이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예상치 상회할 경우는 좀 더 윗자리가 열린다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역시 이저가 76,300원을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역시 이제 한옥가가 부족해가지고 목표가가 모자랐었는데,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현재는 1%대의 하락을 보인다되죠. 그래서 162,000원 역시 이저가로 설정을 하고요. 효성 첨단 소재도 오늘 현재는 2%대가 넘는 하락을 보인다는데, 이 역시 금호석유와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 유지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현재 건설주죠. 건설 두산 DL-ENC 같은 경우가 1%대 좀 넘는 하락 보인다 정도가 돼 있고, 매수가 저로해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신규로 들어갔던 종목군들이 두산바켓, 현대백화점, SK이노베이션, HML 이들도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영향을 다 받는다 되는 케이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2% 전후의 하락을 보여준다는데, 이들 역시도 손절가 얘들은 뭐 그대로 가면 되겠죠. 자, 종목들 좀 몇 개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대제철을 먼저 좀 보게 되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지금 시장에서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앞전까지는 시장에서 강세를 띠는 가치와 그 다음에 성장주로 나눠지는 케이스여서 금요일날 미증시가 성장주뿐만 아니라 그동안 강세 띄었던 쪽에서도 차익 실현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그와 같은 형태를 보여준다 되는데, 현재 현대제철은 직전에 고가 라인 때 돌파하고 나서 현재는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이 현재는 지지를 잘 받아준다로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수의 영향을 더 받게 될 경우는 이 라인 때 한번 깰 수가 있기 때문에 42,200원 정도를 익저가로 설정한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아를 보게 되면은, 기아 역시도 이제 하단 자리대를 올라타고 꾸준하게 이제 매분수하는 과정은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시 거래 대금이 없이 시장에서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번 실적 발표의 영향에 따라서 좀 더 윗자리를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현재는 지지를 잘 받는 케이스죠. 그래서 지지는 잘 받아주지만 시장 영향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앞전에 이 하단 자리대를 익저가로 설정을 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앞전에 박스권을 만들었었던 고가 라인 때 돌파를 했었죠. 돌파를 하고 나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시장 영향 역시 같이 들어온다 그런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앞전에 요 중요 가격대 162,000원짜리 때, 여기가 이제 박스권의 중간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이 라인대를 깨서는 또 한 번 더 여기서 또 논다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마찬가지로 익절가 같이 설정을 한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호석유를 좀 보게 되면, 금호석유가 이제 손절가, 뭐 앞전에 매수한 가격 자체도 이제 손절가 대비해서 뭐 짧게 잡긴 했었는데, 지금 169,000원, 149,000원짜리 요 라인대가 앞전에 하단자리이기 때문에 역시 거래량 없이 시장 영향인데, 여기 라인대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댈 만한 부분이 사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개인들이 좀 사는 부분과 그 기관 역시도 어느 정도 실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는 부분을 보여줬었지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 가격대 자체가 앞전에 1월달에 저점 자리가 되기도 하였지만, 글로벌 증시에서 미증시, 나스닥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단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좀 불안불안한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 다시금 2,690이라는 자리대를 올라탄다가 되면은 그때 또 안정감이 생길 수 있는데, 현재는 이 가격대에서 불안불안한 형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현재는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군들이 강세뛴다 하더라도 지수를 받추는 데는 좀 굵직한 쪽에서 받쳐줘야 된다, 그런 쪽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적 모멘텀을 받아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온 쪽이 나와줘야 된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오늘 하루 갖고는 뭐 지수가 저점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일까지 시장에서 실적 모멘텀 형성에 따른 반등 여부가 생길 수 있느냐, 그래서
지수상에서 중요한 박스권의 중간마에 달 수 있는 2690짜리대를 회복하는 게 수요일까지 나올 수 있느냐, 이걸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